네, 지난번에 이어서 캐나다의 현재 상황 2024년 8월 현재 3일입니다. 현재 기점으로 해서 제가 1990년대 캐나다 물론 1990년대 초반은 제가 여행자로 왔었고 비자를 받고 그런 여행자 그런 신분이었고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그러다가 이제 1997년, 1998년 이때 제가 캐나다의 독립이민으로 정착을 하고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버나비라는 데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이민 생활은 이제 밴쿠버 시티 옆에 있는 버나비라는 데서 그때는 제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을 빌려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주거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훨씬 넓었고 길거리에 차를 세워도 널널했고 어디든 차 세워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이민자나 외국인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더 자비로웠다. 외국에서 이민 왔을 때 이민자한테 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유가 있었다. 1990년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점점점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홍콩 반환. 홍콩 반환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특히 홍콩 쪽에서 많은 이민자가 여기 왔었죠.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1997년, 1998년 그 당시만 해도 집값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돈 1억이면 주택을 샀으니까요. 어디서 살 수 있냐? 버나비, 코퀴틀럼 이런 지역. 그리고 서리 같은 지역은 1억 이하에도 몇 천만 원에도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산 주택이 이제 코퀴틀럼이라는 지역에서 제 기억으로는 98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1998년 겨울, 정확히 한 18만 불. 그 당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환율이 따져보면은, 요즘이야 1,000원이지. 캐나다 1달러가. 그 당시에는 캐나다 1달러가 700원대, 800원, 이렇게 했을 때니까는, 환율 따져보시면 아실 겁니다. 800원으로 따져도, 1억 정도죠. 이렇게 되니까, 한 1억 원 내외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이런 은행에서 융자 안 받고 구입할 수 있었단 말이죠. 1억에. 그런 집이 또 작지 않습니다. 제가 산 집이 방이 제 기억에 그 당시 방이 6개, 그리고 화장실 3개, 그리고 땅 크기도 몇백 평 되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찻길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다는 거. 코퀴트름 지역.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자동차, 그 당시 제가 2대가 있었는데, 2대가 있었고, 주택 가격이 1억 정도였고, 그리고 생활비도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와이프하고 아이들 2명, 4명이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 1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월 생활비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여 불 내외로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집이 없었다면 렌트비가 또 별도로 나가겠죠. 이런 생활에서 점점 2000년대 가고 또 2000년대 넘어가니까 그야말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처음엔 보스니아 쪽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전에도 물론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난민 그 사태가 아프리카 쪽도 이제 인종 학살 이런 식으로 투시라는 그런 후투하고 투시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투시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후투 이런 사람들은 농업민이고 그리고 이제
농원민인데 이 둘 간의 알력이 상당히 심하죠. 민족이 다르다기보다는 이 후투, 투시 요 족이 목축하는 쪽과 그리고 농업을 하는 쪽에서 그렇게 몇백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게 알력이 생기고 서로 간에 마치 민족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그야말로 서로 간에 학살이 일어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캐나다에서 많이 또 맞아줬죠. 그 이후에 또 보스니아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중동에서 시리아 문제, 시리아 쪽에서도 많은 또 난민 발생하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중동에서 이란 쪽도 많은 또 난민들이 왔고, 결국은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난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라 해도 거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구성원이 특히 도시 쪽은,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민자들, 또 각국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한국도 IMF 전후에서 상당히 많은 이민자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1998년 캐나다 정착을 하면서 1999년 코퀴틀름 지역에서 또 주택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홍콩 쪽, 홍콩 반환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많이 쏟아져 들어왔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넘어서는 인도 쪽에서 많은 또 난민도 물론 인도 쪽에서도 오지만 주로 이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극히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민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책이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에 또 캐나다가 엄청나게도 많은 또 이민자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하나 또 바뀌는 게 있는데, 이제까지 캐나다는 속지주의였습니다. 캐나다가 속지주의였는데, 이 캐나다라는 이 나라 자체가 캐나다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부여하지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캐나다가 최근에 바뀐 정책, 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명이 또 캐나다인이면은 이제 시티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왜냐? 외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인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뭐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캐나다 시티즌이면은 그 자식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이 얘기는 결국은 또 외국에서 아버지 부계 쪽이든 어머니 모계 쪽이든 뭐 결국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캐나다 시티즌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인도나 중국 쪽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캐나다가 과연 예전에 1980년대, 1990년대 그나마도 캐나다라는 이미지가 캐나다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차이가 많습니다. 캐나다가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이 캐피탈리즘의 한쪽으로 치우친 나라라 하면은 캐나다는 요 캐피탈리즘하고 소셜리즘의 중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 한때는 소셜리즘에 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그런 나라인데 현재 캐나다 상황이 예전에 1990년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야말로 3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1990년대 캐나다, 또 2000년대 초반, 지금부터 2020년 넘어서 2024년 가고 있는 이 캐나다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보다면은 앞으로의 캐나다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90년대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캐나다는 너무나 바뀌었고 모든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주거환경 너무나 나쁘고 사회 구성원들, 난민들의 증가,
무분별한 이민자를 받아줌으로써 캐나다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캐나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나쁜 말로 하면 그야말로 개판이 돼가고 있는 거죠. 캐나다를 한국 사회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 1990년대하고 한국의 사회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예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미세먼지로 막 고생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가 대자연을 품고 있는 캐나다가 그런 점에서는 유리할 줄 모르지만은 이 사회적인 위로시설이라던가 그리고 캐나다의 교통 문제라던가 또 주택 문제라던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한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